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물 대멸종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사이사이에 5차에 걸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3차 대멸종과 5차 대멸종이었죠. 3차 대멸종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삼엽충이 멸종하는 사건이었고, 5차 대멸종은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공룡이 멸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양한 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그냥 한 종이 다 한꺼번에 모두 멸종했습니다 라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고, 그 종이 멸종하게 되면 결국 그 생태 공간을 새로운 종이 메꾸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 공간을 메꾸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진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진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진화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갈래 두 개를 좀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자, 그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무엇인가 보기 전에 진화라는 정의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가 무엇이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그냥 우리는 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진화를 처음으로 설명한, 진화론을 설명한 최초의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용, 사용하면 발달하고, 불용,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라마르크는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기린의 목이 짧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목을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먹이를 먹었어요. 근데 목이 닿는 부분의 열매를 다 먹을 때쯤에 이제 식량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목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요. 계속 그렇게 늘리려는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기린의 목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즉,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불용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었어요. 실제로 그럼 기린의 목이 짧았다가 자주 사용하니까 길어졌다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는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즉 이후에 내가 얻은 형질은 그 다음 세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현재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기본은 어떠한 진화론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 진화론을 다윈의 자연선택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윈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윈의 자연선택론은요, 먼저 처음에 과잉 개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지금 살고 있는 기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뭐냐면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아, 지금보다 많은 수의 기린이 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 기린의 목이 다 짧거나 다 길거나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기린은 목이 짧았고 어떤 기린은 목이 길었어. 즉 그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우리는 개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 어떤 기린은 목이 짧았고 어떤 기린은 목이 길었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이 짧은 기린보다 목이 긴 기린이 거기에 생존하는 데 보다 유리했다는 거예요. 즉 그 과정을요, 생존 경쟁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한정된 서식지와 한정된 먹이가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유리하냐면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 생존 경쟁을 하게 됐고 결국 그 생존에 유리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을 거쳐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윈의 자연 선택론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적자 생존, 자연 선택, 그렇게 선택되었던 그 종이 결국 종분화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요, 이 다윈이 무엇을 설명하지 못했냐면 당시 형질의 차이의 그 원인, 그 목이 짧은 거 목이 긴 기린의 그 형질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고 그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생명과학의 기본 이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이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윈의 자연 선택론에 우리가 돌연변이설이나 격리설이나 다양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다양한 설들이 들어가면서 현대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 선택설이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요. 어떤 영향이냐면 산회 진화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 원리가 사용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불평등은 바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속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양육강식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식민 정책이나 민족 우월 사상으로 이것들에 영향을 주게 됐던 것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이것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죠. 자유로운 경쟁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얘기였고요. 그것이 진화 심리학 으로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은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최초의 진화설이었는데 왜 현대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용불용설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과 그럼 현대의 진화론은 다윈의 자연선택론을 기조에 두고 발달되고 있는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친구 5단계로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첫 번째, 과잉 생산되었다. 그 중에 개체 변이가 있었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을 통해 결국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그 5개 단계를 잘 우리 친구들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